제일 먼저 제가 항상 시작하는 거는 주요 사항 비교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역시나 최종 모집 요강은 겉표지부터 달라요. 되게 이제 멋있죠? 계획안은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요거 최종 모집 요강 나올 때는 또 올해의 표지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5월 말까지 나오는 최종 모집 요강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저는 요 목차 보시라고 강조드리죠. 이게 계획안이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 없어요. 1페이지부터 해서 23페이지 이렇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30페이지가 안 되는 그런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안 목차는 좀 심플한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최종 모집 요강은 워낙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목차 자체도 이렇게 길고요. 실제 페이지 안내 가보시면 써있는 페이지만 95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양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대학에서 나오는 이렇게 분량이 많은 자료들을 보실 때는 목차로 확인하면서 움직여 다니시는 것을 연습해 두실수록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 보면 계획안 안에도 2025 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의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 1페이지부터 안내하고 있고요. 모집 시기와 전형별 모집 인원 확인하고 요게 이제 또 중요하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 근데 요 내용은 우리가 최종 모집 요강에서 최종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안내 방법, 정시 모집 안내 방법,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 전형 안내 방법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수시 모집 안내, 그 중에서도 교과 추천형, 종합 활동 우수형 이렇게 메인으로 보고 갑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목차를 지나서 가보면 요게 중요하죠. 요게 2025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 요게 이제 항상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원 전략을 짤 때도 우리 아이가 지금 준비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불리점을 찾을 수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작년 입결을 우리가 참고할 때 작년 입결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경 사항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인원 변화를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만큼 더 늘었다 이런 건데 3명 늘었다. 교과 전형 3명 늘었다. 종합 전형은 똑같다. 논술 똑같다. 실기 실적 4명 줄었다.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변동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인원 변동은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모집단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항상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는 정원 외 전형을 이제 선발을 한다 해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 또 정시에서의 고른 기회 재외국민 전형, 외국인 전형, 북한 이탈 주민 전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 IT융합공학과 선발이 있구나를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지원 대상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들은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게 가장 1순위예요. 그 지원 자격이 없는 순간 지원해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볼 수시 모집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 전형이 방법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내일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올해 종합전형, 오늘 종합전형을 어떻게 뽑는지를 먼저 보시고 내일 변경이 많이 되는 추천형과 비교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전략을 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요거는 내일 이 시간에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메인 활동 우수형을 포함한 학생부 종합전형인 국제형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 모든 전형에서 서류 평가할
때 정성평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기존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반영을 정성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구나. 이제 지금 최근 우리가 대학별 그 방법 쭉 살펴서 보시면은 지금 학폭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들이 좀 더 이제 엄중하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딱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 중에서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인 이 종합전형의 면접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이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으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그런 면접을 보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면접 유형이 작년에는 그냥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제시문 기반인 건 바뀌지 않아요. 제시문 기반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면접장에 갔을 때 제시문으로 쓰여진 제시문을 받고 그걸 분석해서 뭔가 답을 해야 된다는 그 방식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만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을 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제시문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면접에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자세한 안내는 추후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종합전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지금 별표를 쳐 두시고, 우리는 다다음 주에 이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는 데서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체크해야겠구나. 이렇게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됐죠?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좀 미루어 비추어 유추해 볼 때는 기존에는 제시문은 제시문인데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제시문의 내용이 조금 더 그 지문 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뭔가 내 생각을 풀어내야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의과대학 의예과를 또 목표로 하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의예과 면접 방식 변경된다. 작년까지는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됐다면 올해 추천형은 제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면접이 폐지가 됐으니까 추천형은 면접 폐지로 바뀐 거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활동 우수형 여기 제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적성 면접.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니 멀티플 인터뷰 MMI식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종합전형인 기회균형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제시문 기반이고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면접 방식을 자세히 나중에 안내할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예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별표 쳐둔다. 그리고 2주 뒤에 확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거야. 뭔가 면접에 크게 변화가 있구나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회균형 2 전형은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여기에 이제 지원 자격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기회균형 2 전형을 이제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전형들을 함께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논술에서도 자연과학, 과학 과목 이제 폐지하고 수학 과목만 본다. 요것도 큰 변화니까 또 수학에 강점 있으신 분들은 요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제형, 국내고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요번 비교 분석 설명회에서 국제형 국내고 전형을 따로 지금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루진 않을 건데 작년부터 이 전형이 이 활동 우수형,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활동 우수형이 추천형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 국제형 국내고 전형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작년에 요렇게 두 개를 이제 활동 우수형과 같이 중복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노렸던 그런 지원 전략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내가 이 연세대학교를 2개 이상 원서를 써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대부분 정시가 좀 더 충실하게 나오면서 6개 카드를 아래 대학으로 더 벌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계속 이제 뭐 논술이며 뭐며 하면서 카드를 좀 벌려서 고민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국지형 국내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되죠. 어떤 부분이 완화되냐면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가 됩니다. 요렇게. 영어가 완화가 돼요. 영어 완화가 되는 거는 상당히 어쨌든 요것도 굉장히 좀 쉬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경쟁도 세질 수 있고 합격한 학생들의 실질 그 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특기자 전형과 정시 모집에서도 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저처럼 제가 지금 본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갖고 가신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변화 사항들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자, 모집 시기 및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 균형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과 내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전형 볼 거고요. 오늘 활동 우수형 보고 갑니다. 우리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중에 이제 취사 선택해서 하나의 전형만 골라서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를 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좀 더 잘 맞을 것인가 요걸 또 이제 고민하면서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요 내용들은 지금 작년 내용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올해 지금 바뀐 부분들 요거 말고 지원하는 요 전형 자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또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변화 사항들을 확인했다면 작년과 올해의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 보실 때 빨간색 박스가 올해 계획이고 까만색 박스가 작년에 이제 선발했던 최종 모집 아니잖아요. 그쵸? 최종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거랑 올해 이제 다다음 주면 나올 최종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 아이가 지금 종합전형, 오늘 우리가 활동 우수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국어 국문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11명을 올해는 11명을 활동 우수형으로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작년에는 어땠나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활동 우수형 봤더니 국어 국문과를 8명밖에 안 뽑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인원이 더 느네요. 세상에나. 3명이나 늡니다. 3명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3.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선발한 인원과 올해 선발한 인원을 1대1로 비교하시면서 인원이 늘었다? 그 얘기는 선발될 수 있는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입결을 적어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보거나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대예요. 인원수가 줄었다. 작년에 여기 볼게요. 경제학부 자 올해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지금 늘어있는 상황인데요. 좀 줄어든 모집 단위가 있나 보겠습니다. 경영학과가 작년에는 활동 우수형으로 49명을 뽑았어요. 경영학과. 근데 올해는 봤더니 지금 47명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2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1명, 2명, 특히나 이게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1명, 2명이 줄었을 때 입결 자체가 엄청 쫙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접근할 때 작년에는 최초합군에 들어갈 수 있었던 2명이 올해는 예비번호를 1, 2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작년에 48등, 49등으로 최초합으로 붙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올해는 48등, 49등 되면 예비 1번,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이제 계획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다다음 주까지 우리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요 방법대로 보셔야 돼요. 작년 거랑 올해 거. 제가 지금 작년 거 우리 학종 실점한 회원님들은 5월 자료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올려뒀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수표님들도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지금 모집 요강으로 2024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계시다가 우리 최종본 나오면 그거랑 싹 비교해가지고 이제 인원이 늘었냐 줄었냐 요런 거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여러분들 요런 거는 더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이렇게 플러스 십자가 표시되어 있죠? 요런 경우, 요 십자기호 표시가 된 모집 단위는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이제 보실 수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괄호 안에 모집 인원은 계약학과라서 정원의 별도 모집 인원이다. 뭐 사실 이제 정원 외냐 아니냐 이런 거는 선발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하면 학생이 체감하는 거는 좀 적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나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 다 이렇게 정원 외로 인원 수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요 안에서 인원수 안에서 선발한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표시들 보시면은 여기 십자 표시 되어 있는 학과들 있죠. 요런 학과들은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들이구나. 요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 요강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제가 이제 인원수 비교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원수를 확인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추천형 교과 전형 갈 거니까 또 추천형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활동 우수형 먼저 갑니다. 자, 활동 우수형 자료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빨간색 자료가 올해 자료예요. 한 장. 한 페이지. 아직은 너무 조금이죠.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그거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인할 것들이 많고, 요거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활동 우수형 어떻게 선발하겠다만 지금 계획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까만 색깔 자료들 있죠? 요거는 작년에 이제 선발했던 선발 방식과 이 선발 기준이에요. 그거 제가 이제 같이 볼 거니까 여러분 같이 봐주시고, 여기 밑에 가면 이제 면접 평가 방식과 면접 구술 기출 문제 제가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2023 활동 우수형 입시 결과라고 해서 우리 지금 제가 이 비교 분석 설명회 할 때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요 활동 우수형 요 결과 자료를 2023 거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작년 입시 결과도 이렇게 선발 결과를 안내해 줬어요. 다만 여기에는 종합 전형의 뭐 등급을 아직까지 알려주진 않았어요. 요거는 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발 결과를 알려줘가지고 이 종합 전형 활동 우수형에서도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선발됐다 요런 데이터들을 좀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다는 거. 요거는 제가 또 최종 모집 요강 나오고 우리가 그 2025 최종 모집 요강 분석하고 할 때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도 또 여러분 많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활동 우수형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요걸 줄여가지고 요 앞글자 활자랑 우자를 따가지고 활우형 이렇게 많이 불러요. 화로 요약 버전으로. 연세대 화로 쓸 때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 귀를 트여야 돼요. 귀를. 연세대 화로랑 고대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우리가 이제 귀가 트여야 됩니다. 귀가 트여야 돼요. 활우 이렇게 줄여서 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화로라고 부르면 연세대학교 종합전형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원 자격을 보면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졸업자 당연히 가능하고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현역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종합전형은 대부분 지원 자격이 좀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고등 졸업 이상의 학력, 뭐 검정고시 합격자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 자격이 뭐 현역 고3 현역으로만 뭐 제한되어 있는 이 교과 추천형과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요런 점이다. 요런 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형 요소를 볼 텐데요. 단계별 전형이에요. 1단계를 서류 100%로 먼저 선발한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여기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거 여러분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문통합학과, 생활과학이나 간호대학은 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으로 넘기는 거고요. 자연계열은 4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인문계열 지금 10명 뽑습니다 하면은 30명이 면접으로 가는 거고, 자연계열이 10명 뽑습니다 하면은 40명이 면접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1단계 서류 평가했던 점수가 60%로 60점으로 이제 계산되고, 면접을 40%로 반영을 해가지고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면접으로 진행한다. 근데 요게 올해 바뀐 점이죠. 요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 가봅니다. 이게 작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단계 선발 비율, 서류 평가 60, 면접 40 이렇게 해서 이제 뽑는데,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함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함. 요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5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데다가 그 기출문제, 작년 거 선행학습 연구자료로 기출문제 올려드렸어요. 같이. 그거에서 예시문을 확인하시면 이런 유형들이 출제됐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올해도 제시문이 출제되는 건 똑같아요. 올해도 제시문이 출제되는 건 똑같은데 좀 다른 게, 작년까지는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연세대학교 면접 특징이 뭐였냐면 태블릿에다가 녹화해 놓고 오는 거였거든요. 현장 녹화 면접.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면접장에 내 순서대에서 들어가면 면접관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태블릿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제시문 이렇게 보고 그거를 한 5분 안에 이제 답을 내가 녹화를 해야 돼. 내가 녹화 누르고 5분 안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 끝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현장 녹화 면접이었는데 올해도 어쨌든 녹화 면접으로 그대로 이어가는데, 요거를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간다는 거는 이 제시문 자체가 그 안에서 뭔가 내 생각을 조금 더 펼쳐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유형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 요렇게 이제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냐면, 이제 면접 유형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작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작년 거.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일단 이거 이제 기다려야 돼요. 최종 모집 요강에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 좀 기다리긴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교과 추천형도 그랬고 종합전형형 활동 우수형 이렇게 보면 다 현장 녹화 면접이었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 평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보면 여기 기획균형 1, 2는 제시문 바탕인 건 똑같은데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뭐야 이거 작년에 했던 거를 이렇게 올려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네. 요런 느낌이죠. 그쵸? 지금 추천형은 안 보셔도 돼요. 추천형은 이제 면접이 폐지되기 때문에 면접 폐지. 내일 할 거예요, 여러분. 요건 안 보셔도 되는데, 요 종합전형 보시는 분들이 제시문 바탕으로 작년에 학업 역량 평가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기회균형 1, 2에서는 제시문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요렇게 본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작년에 기회균형 1, 2 면접 구술 시험을 갖고 왔어요. 우리 지금 학종 실전원 회원님들 그 5월 다운로드 자료에는 제가 그것도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 해가지고 글이 짜자작 나오고, 그다음에 나 해가지고 짜자작 나오고, 그리고 다 해서 나오고, 그렇죠? 제시문 면접이니까 이제 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문제 1, 2 해서 이 가나 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라에서 왜 다랑 뭐가 다른지도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유형. 사실 뭐 위에 이제 학업 역량을 물었던 것들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 더 이제 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이 있었다면 이렇게 내 생각을 좀 풀어내는 식으로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우리 이제 최종 모집 요강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붙여뒀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또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씩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연세대학교의 종합전형을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은 물론 최저도 힘들죠. 최저도 힘든데 이 제시문 면접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좀 망설이게 되는 좀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재시험 면접이. 근데 오히려 기존의 이제 면접들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좀 치우쳐 있었는데 올해는 지문 안에서 뭔가 내 생각을 지문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풀어서 풀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조금 더 학생들이 내 생각을 펼쳐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맞춰내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변별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거는 진짜 정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 요거에 좀 가까우니까 그게 연습이 좀 잘 돼가지고 잘 풀어내는 학업 능력이 확실히 높은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어요. 보통 비일반고 친구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요거를 내 생각대로 재시문 안에서 내가 진짜 학업 능력을 지금 뭔가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재시문 안에서 읽어서 뭔가를 풀어내서 내 생각을 좀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면접에서의 그 극간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가 좀 더 탄탄하게 마지막까지 준비가 좀 잘 되어야 되겠죠? 우리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체크해 두시고 저도 최종 모집 요강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 요런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라도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 된다. 요런 생각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예과 면접은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적성과 인성 평가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MMI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재시문 나왔던 거 풀어낸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제 MMI 진행했던 다른 대학들 면접 유형이나 스타일도 한번 참고하면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활동 우수형, 활우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인문은 국어랑 수학 중에 한 개를 포함해서 2합 4를 맞추셔야 되고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영어랑 한국사는 뭐 4등급 이내로 따로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따로 반영한다는 거. 영어를 따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인문이에요. 그러면 인문 라인을 요렇게 잡아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2합 4에 영어 3이니까 그냥 크게 보면 3합 7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3합 7이라고 했을 때 영어를 3 이내로 이제 맞춰야 되고 이 나머지 두 개를 국어랑 수학 중에 한 개를 포함해가지고 4라고 해놨는데 사실 인문 친구가 2합 4를 맞출 건데 우리가 수학을 가지고 메인으로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 많지 않을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국어를 메인으로 맞추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그래서 최저가 이제 걸려 있는 경우에는 이 최저를 잘 맞출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최대한 힘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의치약은 한 1등급이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영어 3이니까 국어, 수학 중에 한 개 과목 포함해가지고 1등급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치약을 제외한 자연 일반은 2개 과목 합 5입니다. 근데 수학을 포함해야 돼요. 수학 포함.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 중에서 생활과학대학이랑 간호대학 통합으로, 인문자연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 인문이든 자연이든 요 인문 또는 자연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문은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지금 다 열려 있지만 자연과 의치학은 수학에서 미적, 기하, 과탐만 반영한다. 요것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자, 근데 요거 기준은 그렇게 변하진 않았고 얘 자체가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볼 교과 전형인 추천형에 최저가 없다가 올해 생기는데 얘랑 똑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지원 전략을 생각할 때 내가 연세대를 지원할 건데 추천형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신 범주고 활동호 수형도 쓸 수 있는 내신 범주다. 그래서 나는 어떤 카드를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죠.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활동호 수형 들어가고 못 맞추면 추천형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든 최저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연세대를 지금 추천형이든 화루든 종합이든 교과든 쓰려면 내가 최저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기준이 같다. 그러면 확실히 그 전형을 고르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수능 최저는 맞춰야 하는 거고 그 외의 요소가 내가 어떤 전형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따져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올해 활동부 수형은 1단계 서류로 선발해서 2단계 면접,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그 모집 요강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전형 일정을 한번 보면 전형 일정, 작년에 이제 면접 일정을 볼게요. 작년이에요. 여러분 까만 색깔이니까 작년 자연계열 11월 18일 토요일, 인문통합계열 11월 19일 일요일. 자, 어떤 주말이에요? 이 면접을 보는 이번 주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죠? 네,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본 그 주에, 그 주말에 우리는 이 연세대학교 면접을 보러 갑니다. 재시문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아우, 그니까요. 그쵸?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재시문 면접이니까 학생들이 재시문 면접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실 친구들은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뭐 수능 끝나고 나서 준비할 시간 없는데 그냥 뭐 평소 시력대로 가야지 이렇게 가실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름방학부터 한 번씩 재시문 면접 보면서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시간 안에 답변하는 연습도 좀 해보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뭐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시간 재서 연습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제시문 스타일도 한 번씩 찾아가지고 답변해보는 연습도 해보고 시간 안에 내가 말해보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있으셔야 우리가 수능 끝나고도 가서 이걸 볼 수 있다. 근데 왜냐면 여기 보세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그 주 월요일에 있고 그 주 주말에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1단계 합격 뭐 보고 나서 면접 준비해야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면접평가 상세 일정이 미리 이제 오전이냐 오후냐 이런 거는 이제 미리 나오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는 다른 대학과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면접 유형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도 일단은 이런 일정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 나오겠지만 올해도 수능 주말에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미리 예상 그 스타일도 보고 답변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해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 최종 그 모집 요강에는 출제 과목이 어느 범위 안에서 나오는지 활동호 수영 인문통합 자연이 어떤 범위 안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특히나 이제 자연계열 들어가는 친구들이 물화생지를 다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물화만 이수를 했다, 뭐 생지만 이수를 했다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제시문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답변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올해 또 이제 나오는 방향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올해도 크게 그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채우고 갈 건지 그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 어떻게 평가하는지 요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로 우리 서류를 평가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평가 요소 여러분 되게 많이 보셨죠?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쵸? 각 대학들이 이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대부분 요 세 가지로 많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 요소가 어색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요 각각의 요소들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저도 여기다 다뤄놨어요. 우리 학종실점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연세대학교 편 보시고도 종합전형 2부, 3부, 4부인 2058, 2059, 2060 요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자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아 맞다 학업 역량이 이거였지 종합 전형 진로 역량이 이거였지 공동체 역량이 이거였지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 연세대학교의 평가 기준도 함께 살펴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서류 평가에서 볼게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연세대학교가 그 다른 대학들이랑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요 평가 기준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에서 보고자 하는 요소인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보겠다. 진로 역량에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랑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랑 진로 탐색 활동 경험 보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에서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과 규칙, 리더십 보겠다. 이게 다르진 않아요. 그게 다르진 않다.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가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건 뭐냐면
그중에서도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묶어가지고 얘네를 종합평가 1 해서 70%로 가져가고요. 이 공동체 역량이죠. 공동체 역량을 30%로 종합평가 2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70%,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30% 요렇게 조금 구분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점. 요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얘를 요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바탕으로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 역량을 내가 학교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풍성하게 보일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것 자체도 3년 내내 그 전공에 대한 키워드가 도배되어 있다고 해서 진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아래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업 역량부터 볼게요. 학업 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부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업 성취도예요, 여러분. 학업 성취도. 이 얘기는 뭐예요? 내신 수준 우수한가요? 이거예요. 내신 수준 우수한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딱 정해줘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자, 국수영사, 국수영과 적절한가요? 라고 물어보죠. 적절한 게 뭐예요? 뛰어나나요? 막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적절한가요? 이렇게 적절한가요? 뭐에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학 올 수준 적절한가요? 요거잖아요. 우리 대학 올 수준 적절한가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봤을 때 우리 수준이 어떤 거예요? 아우, 우리 대학에 적절하면 된대. 우리 대학 수준이 좀 뛰어나네? 이거잖아요. 그쵸? 주요 과목이 여러분 부족하면 안 돼요. 주요 과목 우수하게 잘하고 있나? 요거 이제 봐주시는 거고, 그 아래도 중요합니다. 그 아래. 자, 그 외의 교과목인 딱 정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예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지금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 시험 한 번씩 볼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멘토님, 제가 그 기계공학과인데 제2외국어 엄청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있죠. 멘토님. 일단 아그저로 시작합니다. 저 멘토님, 제가 국문과 가려고 그러는데 저 정보 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답변하지 않을게요. 대학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의미 있게 봐. 이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니 엄청,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오는 친구인데 뭐 예술체육, 제2외국어 좀 약할 수도 있지. 근데 유난히 소홀한 정도로 부족하니? 그러면 우리가 좋게 봐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가 그 과목을 다 이렇게 전 과목을 다 공부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 다 할 수 있는데도 되게 불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 방송 함께 보시는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계신 우리 저학년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님, 지금 종합전형이니까 인문이니까 저 국영수 4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연이니까 국영수 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딱 보여주시면 돼요. 야,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딱 얘기한다, 얘. 다 잘해야 되는구나. 다 고르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르게. 자, 그 다음에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 봅니다, 여러분.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성적 상승시켰는지 본다는 얘기예요. 잘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그런 추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원하는 내신 받을 수 있게끔 쭉 올려주셔야 되고, 자, 학업 태도 본대요. 학업 태도. 이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학업 태도. 여기 학업 태도랑 이 학업에 대한 탐구력.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각종 세트, 과목별 세트, 개인별 세트, 과세트, 개인별 세트, 그 다음에 창체에서 우리 교과 연계 활동, 우리는 비교과 활동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교과 연계 활동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는지 볼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는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연세대학교에 일단 지원했어요. 1단계를 통과를 한 학생들이에요. 활동호수용 지원해가지고 3배수, 4배수 통과해서 면접이 온 친구들이에요. 그 학생들 세특에 이 학생은 수업에 너무 잘 졸고 이 학생 때문에 수업이 방해가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태도는 이 친구들이 다 우수하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변별이 어디서 좀 날 수 있냐? 요겁니다, 요거.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한 지식 확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통한 지식 확장.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히려 요런 부분에서 변별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대학 수준의 엄청난 수준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대학 수준까지를 내가 알아서 막 간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 탐구를 왜 궁금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맨날 얘기하는 진정성 있죠. 동기와 그 과정과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내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요거 이제 강조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진로 역량입니다. 자신의 진로나 전공, 계열에 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워딩을 보세요. 전공이나 계열 관련, 전공이나 계열 관련, 전공 계열 관련해서 교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전공이나 계열 관련된 과목 적절하게 선택 이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개설 안 됐는데 추가적인 노력했는지 다 보고요. 선택 과목 할 때 위기에 따라 이수했는지 다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원한 모집 단위에 필수적인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했는가, 잘 연결되는가는 연대는 확인해요. 확인합니다. 모집 단위에 지금 지원한 것과 우리 아이의 서류의 이수 과목이 잘 맞는지는 연세대학교는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었는데 내가 미이수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저학년분들, 이제 1, 2학년 분들 좀 있으면 또 과목 선택하죠. 그거 우리 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할 거거든요. 충실하게 여러분 선택해서 우수한 성취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있죠. 그 과목의 수준, 성적은 어떤 수준인가 봅니다. 정성평가니까 써있는 숫자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본다. ABC만 보는 게 아니라 ABC와 연계된, 예를 들어서 물리 2의 ABC를 보더라도 물리 1의 등급 대비 어떻게 받았는지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봅니다. 자신의 흥미나 관심 분야 활동 참여했느냐,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에서 전공 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 있는지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여기 있는 게 뭐 다 있어야 된다는 아니었죠? 요 중에서 두드러지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학생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돼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도 체크하시지만, 너무 부족하다, 뭔가 드러나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학기까지 이걸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잘 드러내 주셔야 돼요.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서류 정성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학생들 선발되는 이제 내신 수준 볼게요. 요거는 2023학년도 기준이에요. 이제 2024학년도 나올 텐데요. 활동 우수형에 합격한 학생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경쟁률 나오죠. 그 다음에 충원 합격 순위, 최종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에 50컷과 70컷을 주고 있는데요. 이때 50컷에 70컷에 준 내신 등급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평가 주요 교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예시로 드리는 거고요. 진로 선택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등급 과목만 반영한 그런 점수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쵸? 종합 전형이니까 입시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는 범위로만 본다예요. 범위로 본다. 이 친구가 요 친구보다 우수하게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신이 낮아도 이 친구가 1등으로 합격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표시되지 않은 80, 90, 100%의 학생이 1등으로 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범주의 학생들이 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전형은 좀 내신의 입결에 좀 여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보려고 하는 순간 점수가 어때요? 여유가 없네요. 그쵸? 아니, 여유 있게 보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조금 낮은데 70컷에서 조금 낮다 하는 점수들이 거의 2등급 대 초반이에요. 웬만하면. 그쵸? 그리고 2등급 대 중후반으로 가 있는 게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 보세요. 무슨 점수가 70컷인데 조금 뒤로 밀린 게 2등급 대 초반이고, 이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종합 전형의 입결입니다. 종합 전형의 입결.
자, 보세요. 웬만하면 1점대 후반에서, 그쵸? 1점대 후반에서 조금 밀려도 2등급대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힌트가 요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및 정시 모집 선발 결과 해가지고 요거 안내해 줬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활동 우수형의 지원 인원 경쟁률 등록률이 93.3%입니다. 막 이런 거 이제 얘기해주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수시 모집 최종 등록생 출신 지역별 현황도 알려주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에서 여기 등록을 31.4% 했고요. 광역시에서 14.4% 했고요. 시에서 43.9% 했고요. 군에서 10.2% 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알려주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2022, 2023, 2024 해가지고 고등학교 합격한 고등학교의 수가 조금 줄었다가 살짝 줄었다가 이제 올라왔지만 64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합격을 했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입시 결과에서 참고해야 되는 포인트 요거예요. 모든 평가는요. 출신 고교를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애를 뽑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뽑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뽑고 나서 봤더니 이렇더라를 보여주는 건데 2024의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보고 있는 거죠?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57.9%, 자공고가 2.4%, 자사고가 13.3%, 자, 과고가 2.4, 영재고가 2.1, 외고가 9.8, 국제고가 2.5, 예고 최고가 0.2, 특성화 없네요. 검정고시 0.2, 기타 9.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요거랑 뭘 비교해야 되냐? 우리가 내일 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 일반고와 자공고를 제외한 웬만한 고등학교 유형이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사고, 외고 그냥 하나고, 뭐 예고 하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없는 거죠.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한 고등학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죠. 자, 요렇게 분포를 할 때 우리가 참고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런 합격 유형을 봤을 때, 유난히 70% 컷 포함 요 이하가 유난히 입결이 낮은 경우에는 아마도 요 범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유형이지 않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교과 전형, 지금 종합 전형이 입결도 높지만 교과 전형 컷은 훨씬 더 짧게 형성이 되거든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좀 빠져 있는 70% 이하의 입결은 요 유형 학생들의 것이지 않을까?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멘토님 아니 근데 요렇게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생들이 70%컷 정도라고 했을 때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지금 점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점수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웬만하면 점수대가 다 지금 2등급 초반 안쪽으로 1등급대 중후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저 범위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여기 다 나오지 않는 8, 90, 100%에만 해당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2등급대 초반까지가 많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일반고 학생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50컷 이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내일 볼 추천형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일반고 친구들 내신이 내가 지금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거냐 추천형으로 교과전형으로 들어갈 거냐의 내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0.1, 0.2 차이로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한 1.3, 1.4쯤 되면 고민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1.6이에요. 1.7이에요. 뭐야. 지금 추천형 들어가야 돼? 올해 최저 생겼으니까 한번 들어가봐. 그래서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뭐 일일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고민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우리 기준점을 삼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삼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1.7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막 2점대까지 다 붙네? 그러니까 여기 여유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시각을 두 개 같이 보셔야 돼요. 요 친구들 때문에 요 친구들이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거겠다. 요게 점수가 뒤로 많이 밀렸겠다. 근데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애들 내신 엄청 높네?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밑으로 나와 있는 거는 추천형 선발 결과만 지금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이제 보셔야 되고, 나중에는 뭐 충원 합격 순위라든가 충원이 얼마큼 돌아가나 이런 것들까지,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돌아가고 경영학과 많이 돌아갔고 요런 특징들이 있죠. 요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우리가 지원 전략을 고민한다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어떻게 선발하는지,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어서 평가를 하는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이어질 우리 추천형과 함께 또 비교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전략 지원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거예요. 작년 최종 모집 요강과 올해 2025학년도 계획안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번 달 5월 말이 되면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계획안에서 궁금하다 하는 것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실히 확인한다. 요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이제 보고 계시는 그 구성이 맨 앞에 주요 사항 비교, 모집 인원 비교, 그리고 추천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우리 이 시간에 활동 우수형은 미리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교과 전형인 추천형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주요 사항 비교부터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계획안에 작년 대비 올해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꼼꼼하게 안내가 되거든요. 늘 목차를 보시고 목차 안에서 내가 봐야 되는 것들이 뭐뭐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차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계획안에서는 목차가 좀 심플하지만 이렇게 최종 모집 요강 가면 하나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목차 자체가 양도 많고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특히나 또 종이로 출력을 다 하시면 그 양 자체도 엄청 많고, 만약에 컴퓨터 화면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막 스크롤해서 보시면 솔직히 이전형 설명인지 저전형 설명인지가 너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움직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도 최종 모집 요강 나왔는데 나는 지금 교과 전형인 추천형에 관심 있다 하시면 여기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 추천형이 19페이지에 설명이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종합전형 아니죠. 교과 전형 지금 관심 있는 거니까 논술도 관심 없다. 실기 실적 관심 없다. 이렇게 고르는 게 우리 해당 안 된다. 그럼 여기 이제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1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2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요 부분 파트 확인하시고 목차로 내려갑니다. 목차로. 이제 보시면 각종 안내사항 해가지고 항상 전형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전형에 대한 세부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이라든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뒷부분에 따로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형명 확인하시고도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점수 반영 방법, 얘 봐야 되겠죠. 교과니까. 그쵸?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서류평가 안 들어가니까 얘는 안 봐도 되겠고, 면접 없으니까 면접 안 봐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본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차가 나오면 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점. 그리고 나면 작년 대비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는지를 봐야 우리가 올해 입결이라든가 지원하는 지원 경쟁자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에서 우리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고 있는데, 교과 전형의 작년 대비 올해 인원 증감 보면 3명이 늘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총 497명 선발에서 500명 선발로 3명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막상 그 모집 단위별, 그러니까 전공별 선발하는 인원으로 가보면 크게 요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구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모집 단위별로 몇 명이 움직였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쓰셔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이 전형 방법이 완전 다르게 변경이 됐다. 작년까지는 1단계를, 요게 이제 보시면 2024학년도 이게 작년 거죠? 이게 작년이고, 2025학년도라고 나와 있는 요게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집중 포인트긴 해요. 2025학년도. 보시면 작년에는 단계별이었어요. 1단계를 내신으로 한번 걸러요, 학생들을. 그런 다음에 그 1단계 안에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보는, 면접이 있었던 그런 전형이었고요. 수능 최저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일괄 합산인 교과 100이죠. 1단계, 2단계를 나누지 않아요. 그냥 지원하면 그냥 그 단계로 나중에 최종 합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 폐지. 대신 뭐가 신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입니다. 요게 올해 교과 전형 변화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당연히 이제 입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결 자체가 내신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잘 준비된 친구들이 지원하는 그런 대학이고 그런 전형이에요.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작년에 여기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이제 면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연세대를 맨 위에다 올려놓고 지원한 학생이든 여러 개 대학 중에 섞어서 지원하는 학생이든 그쵸? 그렇든 우리 아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작년에 이 추천형에 10명의 학생이 지원했다고 쳤을 때 이 모든 학생이 수능 체제에 강점을 가진 학생만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 최저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면접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최저를 못 맞추는 걸 보면 지금 들어갈 라인이 없는 거예요. 고려대학교도 최저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던 반면 올해는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올해 이 연세대학교 추천원을 볼까 말까를 고민하실 때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었다는 점.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체에 대한 영향은 조금 있다가 전형 가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앞방송에서도 방송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등을 어떻게 봐가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좀 뒤에 이제 자세하게 보겠지만 활동우 수용과 일단 기준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종합전형 변동사항 어제 같이 봤던 거고요. 의예과 면접 방식 변경됐는데 추천형으로 선발되던 거는 면접이 이제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무슨 과라서가 아니라 올해 추천형은 면접이 폐지가 됐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신설됐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변화 사항을 확인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변화로 가봅니다. 여기 가보시면 요 까만색 테두리가 작년 거고 빨간색 테두리가 올해 거잖아요. 그럼 작년 모집 인원 대비 올해 모집 인원의 변동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추천형에 국어 국문학과 모집 인원을 봤더니 8명 선발을 했네요. 추천형으로. 그럼 이제 올해 국어 국문학과 추천형으로는 몇 명을 뽑는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의 인원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8명 변화 없네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변화 없네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우리 계획안이잖아요. 계획안. 그쵸? 그러니까 요게 최종 모집 요강 최종안이 나오면 지금 제가 봤던 방식대로 체크한다. 그리고 나서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나 2단계 면접에서 점수를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그 집단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내신 순서대로 쭉 줄 세워서 잘라나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런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인원 변화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 대비 올해 인원 변화 체크했는데 인원이 늘었다. 자, 입결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인원이 늘었다? 입결 업,
다운. 작년에 3명 뽑을 거 올해 4명 뽑는 거니까 인원은 입결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인원 변화가 줄었다. 작년에 5명 뽑았는데 올해 3명밖에 안 뽑아요. 그럼 작년엔 4등, 5등까지 붙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 2, 3등만 붙는 거잖아요. 입결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요런 거 이제 같이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변화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인원 변화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더해가지고 올해 수능 최저가 신설된 점까지도 함께 이제 고려하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인원 변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봤을 때 인원 변화 크게 변동 없다. 그러면 오케이. 인원 변화에 대한 영향은 좀 적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올해 면접과 최저 움직임에 따른 영향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천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추천형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요. 오렌지 색깔 바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 추천형 내용인데, 요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올해 내용인 거예요.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올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 박스 안에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 그래서 좀 달라진 점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올해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제 볼 텐데요. 보시면 설명되어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적죠? 이거 아직 계획 아니라 그래요. 또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 안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들 체크해 두셨다가 작년하고 달라진 점 없는지만 확인하시고, 달라진 점 없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내신 방법대로 그대로 계산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올해 거 먼저 가보겠습니다. 추천형의 경우에 어떻게 선발하느냐. 교과 추천형이고요. 전체 500명 선발을 하는데 이제 지원 자격이 필요해요.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졸업 예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세대학교 추천형을 지금 지원 전략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요거 추천 인원, 추천 언제 이제 결정하는 건지 그거 추천 시기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학교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거 학교폭력 처분받은 자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추천형을 쓸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는 10명입니다. 10명. 우리 학교에서 이 연세대학교 추천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10명인데 막상 이따가 이제 입결을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합격 범주 안에 드는 내신을 갖춘 학생들이 10명까지 있을 가능성이 좀 적죠. 적어요. 보통 이제 좀 이따 입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등급 정도 범주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범위 안팎의 학생들이 10명까지 가기는 좀 쉽지가 않죠. 보통 학교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신을 좀 우수하게 갖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주에 연세대학교 추천형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고등학교 전교육과정 국내여야 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지원 불가능하다. 영재고, 검정고시처럼 계산 자체가 좀 다른 고등학교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지원자가 다음에 최소 이수 과목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면서 최소 이수 요건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왜냐면 공통 과목인 우리 국수영사과에서 5과목 이상은 이수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통 과목 1, 2학기 들으면 5과목 다 이수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도 국수영사과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해라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 2학년까지 해서 5과목 충분히 이수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국수영사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세요 하는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들 여기 지금 추천형에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유형은 요거는 이수 과목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고 학교 유형의 좀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사회교과는 한국사, 역사, 도덕 다 포함되는 거다 하고 그 혹시 AP 과정 요거 이수하시는 학교들
학교들, 특히 뭐 국제고나 요 학교들은 요 과목 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정된다.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요게 이제 항상 이 연세대학교가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다까지는 설명드릴 텐데 결론은 얘기하고 갈게요. 결론 먼저. 결론은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예요.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접 계산 안 하면 대학 어디가에 넣어본다. 대학 어디가에 우리 아이 입력 넣어가지고 환산 점수 확인한다. 그다음 우리 원서 접수하는 진학사라든가 UA라든가 원서 접수 창구로 우리 활용되는 요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대학별 산출 방식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물론 학교의 담임쌤께도 말씀드려도 됩니다. 담임쌤 갖고 계신 프로그램. 요 산출 방식에 나온 그 숫자로 확인한다입니다. 확인한다.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추천드려요. 결론이에요. 계산하지 않는다. 설명은 드리지만 계산하진 않습니다. 계산하진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내신이 플러스 마이너스 등급으로 1.5 등급 안팎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연세대학교 추천은 계산해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 됐죠? 일단 계산해 본다. 우리 아이가 2.0인데요. 계산할까요 말까? 계산하세요. 계산해 보십시오. 환산 점수 나오는 거 보시고 지원 범위 되겠네 안 되겠네 살펴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올해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한다. 1단계, 2단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선발한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반영 교과는 전 과목 반영이에요.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이수했던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전 과목 반영입니다. 어떤 과목 뽑는다 안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 과목 반영이니까 자, 저학년 분들 중에서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시면 주요 과목과 비주요 과목 나눠가지고 비주요 과목은 좀 안 해도 되겠지? 안 돼요. 전 과목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 과목 반영인데 전 과목을 조금 나눠서 봐요. 반영 과목 A와 반영 과목 B로 나눠서 보는데 반영 과목 A가 좀 더 주요 과목이에요. 보시면 국, 수, 영, 사, 과. 근데 그 중에서 사회는 한국사, 역사, 도덕이 다 포함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수하는 국수영사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다 계산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반영 과목 A가 주요 평가 과목입니다. 요게 조금 이제 중심이 돼요. 요 과목을 100점, 100점에서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영수사과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과목이죠. 기타 과목. 기타 과목도 반영을 하긴 하는데 이 기타 과목의 경우에는 전체 총점에서 최대 5점을 감점하는 식으로만 반영을 합니다. 계산해서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감점 요소가 있으면 감점을 하고 갈게요 로 계산을 하는 건데 어떤 때 감점이 되냐 여기 가서 보시면 반영 과목 B의 감점이 될 때는 이 등급 과목 중에서 9등급을 받거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수했던 기타 과목 중에 9등급 받을 만한 과목 뭐 있죠? 기술 과정, 정보, 한문 요런 과목도 있죠? 요런 과목들 그런 과목 제2외국어, 일본어 1, 중국어 1, 스페인어 1 이런 거 있죠? 요런 과목 중에서 9등급 받았거나 근데 여러분 지금 연세대학교 종합전형도 아니고 추천전형을 지원 범위로 갖는 친구들 중에 이 기타 과목이라고 해서 9등급을 받는 학생이 있을까요? 이거 그냥 없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없다. 이 감점 포인트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성취도 ABC로 나오는 과목 있죠? 성취도 ABC로 나오는 과목 중에 C가 있거나 그럼 요거는 이제 살짝 고민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체육이 뭔가 C가 나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순 있죠. 그쵸? 근데 이게 C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최대 5점까지 감점인데 그럼 C가 하나만 있어도 5점 감점이면 100점 중에 5점 감점이면 엄청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5점을 그대로 다 감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제 계산식이 다 있어요. 여기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 요거 작년 거죠? 작년 거. 올해도 계산 뭐 똑같이 하는지는 올해 이제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반영 과목 B 해가지고 석차 등급 9등급이거나 ABC 중에 C가 있으면 이수 단위를 기준으로 최대 5점까지 감점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 과목 이 B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의 이수 단위 합을 우리가 9등급이나 C로 받았던 이수 단위 합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최대 5점 안에서 감점하는 거니까 C가 하나 있다고 해서 무조건 5점 감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 지금 또 똑같아요. 결론은 계산식에 돌려본다인데 웬만하면 요거 감점되는 거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없다. 다시 가볼게요. 다시 없다. 일단 B부터 했어요. 여러분 기타 과목부터 했습니다. 기타 과목.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타 과목은 최대 5점 감점까지 가는데 웬만하면 감점 없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점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면은 요 반영 과목 A인 국영수사 과 점수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요거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요 국영수사과는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보시면 반영 과목 A는 반영 과목 A에 반영 과목 A에 반영 과목 A에 하고 반영 과목 A에 반영하는 방법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안에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0페이지 보시면 저랑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빠르지 않죠? 오고 계시죠? 네. 빨리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왜냐?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직접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왜냐면 아니 뭐 멘토님 국수 형사가 내신 저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죠. 국수 형사가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국수 형사가 안에서도 반영 비율을 나누어요.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을 30%, 일반 선택 과목을 50%, 진로 선택 과목을 20%의 비율로 반영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국수 영사가 받은 것 중에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거 따로 뽑으셔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0.3 곱해가지고 30% 비율로 바꾸셔야 되고요. 요렇게 이수한 것 중에 일반 선택 과목 따로 계산한 다음에 50%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0.5 곱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수한 거 또 뽑아가지고 또 20% 따로 계산하고. 요거 지금 보면은 A는 20점, B는 15점, 10점 이렇게 또 바꾸잖아요. 이거 20% 따로 계산해가지고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해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저학년 분들이라면 요걸 보고 뭘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1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이죠. 1학년 이수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2학년과 3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이고요. 그쵸? 요게 이제 다 등급 과목이에요. 등급 과목.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보통 3학년 때 많이 이수를 하죠. 근데 요거는 A, B, C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신 범위가 어디예요? 2학년 거죠. 2학년 거. 그쵸? 특히나 인문계열 친구들은 3학년까지 좀 많이 포진해 있고 자연계열 친구들은 2학년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긴 한데 2, 3학년 때 이수하는 등급이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조금 삐끗했다 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내신 쫙 올려서 일단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년 올라갈수록 요거 신경 써야 되겠구나 보시고 진로 선택 과목도 여러분 20%나 반영을 해요. 요거 이제 볼게요. 일단 요렇게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 중에서도 1학년 때보다 2, 3학년 때 내신 올라간 친구가 계산하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거였고,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봅니다. 반영 과목 A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그 유명한 우리가 많이 들어본 Z점수, G점수가 나옵니다. Z점수, G점수 50%와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50%를 지점수 50%와 등급 점수 50%를 평균해서 반영하는데 그 두 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점수를 이수 단위까지 가중 평균을 해야 돼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지점수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사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니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점수는 연세대학교는 지점수 표도 주기는 해요. 근데 이 지점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등급이지만 1등급이지만 우리 보통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1등급 중에서 1등이에요. 이 학생과 1등급으로 문 닫았습니다. 하는 학생. 멘토님 2등급 문 열었어요. 하는 학생 있고 2등급 문 닫고 겨우 2등급 받았습니다. 하는 거. 대학이 아나요? 대학이 알까요? 2등급으로 문 열었어요 하는 친구가 제일 아쉽잖아요. 1등급 문 닫았으면 1등급 되는 건데 2등급 문 열었어요 하는 학생들이 가장 아쉽죠. 이 연세대학교에서 우리가 복잡하지만 Z점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 등급 간 안에서도 우리 학교에 워낙 최상위권 학생들이 촘촘하게 몰려있다 보니까 똑같은 등급 범위 안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잡하지만 이 지점수를 활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수라는 거는 애초에 구할 때 우리 아이가 받은 표준 점수 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Z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Z값은 이 연세대학교에서 표를 줘요. 이렇게. 올해도 나올 거예요. 올해도 나올 건데 이렇게 보시면 지점수 반영 방법 해가지고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지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점수는 나중에 계산하면 소수점이 막 나오니까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보면 3.0, 2.9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3.0부터 마이너스 3.0까지의 범위 요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리고 만약 이걸 벗어나면 요 점수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간주함. 그래서 우리 아이의 계산된 표준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석차 백분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디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3점부터 마이너스 3점까지잖아요. 그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3점까지. 지점수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클수록 좋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점수가 커지려면, 이 전체가 커지려면 표준 편차 숫자는 작고, 그치? 분수의 요 분모 부분이 작고 위의 전체 크기가 클수록, 요게 클수록 Z값이 커지죠. 이해되시죠? 요거는. 그쵸? 1분의 3, 2분의 3 해보면 요 밑에 값이 작을수록 이 숫자 전체가 이제 커지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냥 Z값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표준 편차 숫자가 작을수록 원점수와 평균의 차이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시험 본 평균 점수에 비해서 원점수가 월등하게 높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 점수랑 이 원점수는 우리 아이 점수예요. 우리 아이 점수가 평균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 G값은 높아져요. G값 하니까 또 우리 예전에 왜 집값 하신다고 Z값 점수 높아집니다. 요런 특징을 갖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언급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표준 편차 요거죠. 요게 작을수록 Z값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항상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특목고일수록 Z값 유리한 거 아니냐 요거 많이 나오죠. 왜냐면 특목고가 확실히 일반고보다 표준편차 작거든요. 자사고 내신 경쟁 치열한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표준편차 작아요. 그쵸? 일반고는 보통 17 후반부터 20 이상으로 이렇게 쭉 표준편차 나오는데 특목고들은 뭐 한 자릿수도 많죠. 3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으로 5 한 자리 더 작은 것도 있고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 언더로 한 자릿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Z값은 연세대식으로 계산하면 특목고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답은 노예요. 아닙니다. 무조건 표준 편차가 작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표준 편차가 작은 특목고들은요. 평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계산하면 이게 높게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3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98점 맞았는데 평균도 98점이에요. 우리 아이 5등급이에요. 6등급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0.333, 0.3 나오는 거죠. 0.3.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일반고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 20쯤 나와요. 20쯤. 근데 우리 아이 98점이에요. 근데 평균이 58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얼마예요? 20분의 40이잖아요. 그러니까 2 나오는 거예요. 그럼 훨씬 크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표준 편차가 작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요거 표준 편차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디다 목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표준 편차가 그냥 큰 일반고입니다라고 하시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원점수를 탁월하게 갈 수 있구나. 원점수를 탁월하게 받아야 우리 아이의 Z값이 높아지는구나.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점수. 그래서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원점수를 받으면 오히려 Z값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멘토님 이 정도면은 어느 수준인 건가요? 엄청 높은 거죠. 이 정도인 경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요렇게 계산했을 때
보통 근데 우리 학교 내신 경쟁이 별로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도 원점수가 엄청 탁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1점대 초반에 형성되는 경우 많고요. 조금 내신 경쟁 치열하다 한 학교들이 약간 1.789 요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Z값이 한 과목마다 다 구하는 거예요. 여기 성적표 보시면 이 성적표 예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한국사, 우리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있잖아요.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4분의 79 빼기 78.6 이렇게. 14.4분의 79 빼기 78.6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Z값. 얘 구하시고. 자, 구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Z값. 멘토님 이거 구할만 하네요. 자, 여기 17.2분의 94 빼기 72.3 구할만 한데요? 오케이. 요거 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이수 단위도 곱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구한 걸로 그냥 다 계산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비율 다 다르죠. 그거 다 반영 비율까지 계산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도 복잡하니까 이제 다시 중간에 제가 확실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넣는다. 그냥 계산 산출식에 넣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세대는 보정값을 줘요. 보정값. 이것도 보셔야 돼요. 보정값. 보정값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 그냥 지점수를 계산하는 것까지 하지 요 보정 점수를 줘서 계산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1등급을 이제 계산을 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이 1등급을 받았어요.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100분위가 얼마예요? 0.04, 4%까지잖아요. 4%까지 1등급이. 그쵸? 그러니까는 0.04로 가보면 여기 100분위 보면 0.04가 좀 오긴 해요. 한 1.756 요 정도 됩니다. 그쵸? 1.756 그 정도 돼요. 여기 중간에 걸쳐요. 여기 중간에. 요즘 걸쳐요. 여기가 1등급 0.4예요. 그쵸? 근데 우리 학교 1등급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요 1.3쯤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지점수가 원래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집값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죠. 불리한 거잖아요. 그쵸? 요런 경우는 1등급 받았으니까 요 0.4에 해당하는 걸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0.75에서 76 정도까지는 보정을 받는 거예요. 그 과목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세대학교가 이거를 무조건 Z값으로 다 해가지고 한다 이런 게 보다 일반고인데 우리 학교가 일반고인데 내가 등급을 우수하게 일단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우수한 거를 너무 손해보지 않게끔은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받은 등급의 최소 점수까지만큼은. 요거까지 다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수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굳혀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은 직접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 표준 편차 때문에 특목고가 무조건 유리한 거냐? 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게 단순히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 단위 또 곱해야 되고 근데 과목별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과목별로 계산. 우리 학교의 표준 편차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과목별로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과목별 계산. 이수 단위 적용. 그 다음에 과목별 반영 비율 적용. 그 다음에 보정 여기 지점수 보정 백분율 적용. 요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보시면 보통 우리 아이 어떤 과목 계산해가지고 Z값 평균 냈는데요. 한 1.4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내신 경쟁 엄청 치열하게 우리 아이가 아니면 엄청 탁월하게 한 건 아니구나. 요 정도로 보시고 보통 이제 1.78 올라가면 1등급 점수로 다 받은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여기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점수 잘 받았구나. 요 정도 볼 수 있고 웬만하면 한 1등급 때 초반 나오면은 우리 아이가 원점수 조금 잘 받았다 그러면은 1.56 요 정도 범주 안에서 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Z값이라는 게 이런 거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 Z값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하나 더 빠졌네. 요거 한 다음에 요걸 또 Z값을 50% 등급을 50% 요렇게 같이 계산하는 거죠. Z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이거 보시고 좀 이따 궁금한 것도 좀 물어봐 주세요.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반영 과목 A 중에서 국수, 영사, 과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평가 A, B, C를 기준으로 A는 20, B는 15, C는 15로 계산을 하는데 A, B, C, D, E로 계산된 경우에는
A, B를 A로, C, D를 B로, E를 C로 계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성적표에 보면 등급을 받은 것 중에서도 요거 성취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반영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고 요 진로 선택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 A, B, C 나오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요거 해가지고 또 20%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냥 계산 툴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A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5 내외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환산 점수를 보면 이거 어차피 50%로 한 다음에 또 Z값도 50% 해가지고 100분이니까 Z값도 그거 이제 더해서 보는 거잖아요. 비율로 그랬을 때 보면 대부분 환산 점수가 한 96, 97, 98, 98이면 엄청 높은 거고 요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1점 몇, 요 사이. 이해되시죠? 97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환산 점수 계산했을 때. 자,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여기서 빨리 좀 하세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대학 어디가에 점수 넣었잖아요. 나중에 대학 어디가에 점수 넣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연세대학교 무슨 과 관심이 있어서 교과 추천형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출 점수 해가지고 산출 점수 이렇게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거 아직 안 나오죠? 7월 제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계산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산출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몇 점이다. 그 93.53이면은 작년 여기 가보면 작년 입결이잖아요. 이게 등록자 환산 점수 요걸로 보셔야 된다 했죠? 여기 보시면 등급도 있어요. 등급으로는 일단은 등급을 보실 때는 일단 범위로 확인하시고 범위 체크. 그 다음에 왜냐면 비교해 보기가 좋으니까 범위 체크하시고 저학년 분들은 목표 수립 이렇게 간다고 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지원할 때는 이 환산 점수로 비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아까 제가 넣었던 계산은 아까 얼마 나왔죠? 한 93점 몇 나왔죠? 93점 몇? 그 점수로는 아유 부족하네요. 96점, 94점. 여기 70컷 좀 낮은데도 94점, 96점, 95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6에서 97, 그 정도 범주. 네, 그 정도 범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대부분 50컷은 97점 좀 이렇게 넘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요 점수로 봤을 때 요 점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나? 그 점수랑 아까 이제 환산 점수 나온 거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의예과 보면 높잖아요, 굉장히. 등급으로 보면 1.3, 1.03, 1.0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산 점수로 보면 98.83, 98.72 이렇게 되어 있죠. 엄청 높게 되어 있죠. 요거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직접 계산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는 환산 점수로 보시는 거예요. 환산 점수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최저학력 기준이 우리 기다리고 있죠. 올해 이게 이제 신설입니다. 신설. 그래서 인문 2개 합 4인데 국어 수학 중에 하나 포함해야 되고요. 영어 3등급 따로, 한국사 4등급. 자연 계열 2개 합 5, 그다음에 수학을 반드시 포함, 역시나 영어 3, 한국사 4. 의치학은 1등급 2개인데 국수 중 1개를 포함해야 되고 영어 3, 한국사 4. 그다음에 생활과학대나 간호대는 요 인문이나 자연 중에서 하나를 충족.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연계열, 의치학 포함한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나 과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봐주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지금 활동 우수형 기준이랑 똑같죠. 화로 최저 기준이랑 똑같아요. 화로 최저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친구들이 고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내신 보니까 보통 일단 환산 점수로 보시는 건 이제 환산 점수 돌려보셨을 때 이 정도 범주인데 내신 등급을 보니 한 1.5 안팎 정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붙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요 점수는 1단계를 통과해서 면접까지 본 친구들의 점수라서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그쵸?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요게 충족한 학생들의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당시의 입결을 올해 우리가 지원하는 입결이랑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연세대학교 추천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폭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 범위로 지원을 보고 합격을 생각하는 그런 범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도 1.5 안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지원을 할 수 있죠. 특히나 내가 수능 최저가 유리하다 하는 친구들은 보통 한 1.0에서
1.3, 4쯤 되면 웬만하면 안정권에 들어갈 겁니다. 웬만하면 안정권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1.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후반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 보통 1점대 1.7, 뭐 한 1.8이나 1.9 정도 되면 이제 고민은 해요. 아, 내가 이거를 활동 우수형으로 가야 될까? 요걸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쪽 다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최저가 생기다 보니까 요게 영어 3등급을 연세대학교가 따로 빼주고 있긴 하지만 인문 3합7, 자연 3합8 요 정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직윤에서 3합7, 그쵸?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올해 한양대학교 교과에서 신설되는 최저, 그쵸? 요 범주 안에 다 지원하는 친구들이 웬만한 이 3합7, 3합8을 같이 기준으로 지금 준비해 오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올해는 조금 더 교과에서 분산될 가능성도 있죠. 그쵸? 특히나 직윤에서 같이 중복 합격된다든가 요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많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예년보다는 조금 더 충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최저가 생겼으니까 원래 최저가 생기면요 여러분, 없다가 생겼어요. 입결 어떻게 움직이죠? 최저가 없다가 생기면 입결은 무조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쵸? 한 명이라도 덜 충족한 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입결 낮아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기본적인 움직임. 근데 이제 요거를 연세대학교에서 기존에 활동 우수형과 기준이 똑같으니까 활동 우수형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충족을 했던 그 퍼센트로 보면 이 충족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더 적은 모집 단위도 있고, 메디컬처럼 입결이 좀 높은, 최저가 높은 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통 평균 70에서 80% 정도를 충족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기존의 활동 우수형에서 충족했던 그 비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족할 수 있겠다. 충족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올해 요런 입결, 최저가 생김으로 인해서 입결이 1점대 후반까지 확확 밀리는 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가능성,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50컷을 기준으로 50컷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면 올해 수능 최저 생기고 함께 좀 충원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고려해 본다면 한 70컷 정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지원 범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마지막 내신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점수를 받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원점수를 높여서 Z가까지 들어가니까 원점수를 마지막 1점이라도 높여서 가야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 사항이에요.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부담은 확실히 줄어요. 재시험 면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저가 생겼으니까 우리 아이가 최저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냐 없나 요게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범위까지 입결 2024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4 결과를 한번 발표를 했어요. 연세대가 먼저. 그래서 추천형에 대한 거 경쟁률 6.12대 1 평균이 있었고 등록률은 96.8이다. 상당히 많이 이제 등록을 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 서울, 광역시, 시, 군 이렇게 나눴을 때 서울에서 20.2%, 광역시에서 19.2%, 시에서 57.7%, 군에서 3.1%. 요거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유형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변화해 왔구나. 올해는 수능 최저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요거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셔야 된다고 했죠.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보시면 어제 우리 요거 종합전형을 봤는데 종합전형에서는 자사과고, 영재, 외국어, 국제고 등 이렇게 특수 목적 고등학교들의 입시 결과가 입결이 좀 있었던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고, 자공고가 거의 다예요. 그쵸? 일반고, 자공고가 다다. 일반 95.3, 자공고 4.1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올해는 일반고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일반고 친구들이 3합 7, 8 정도를 웬만하면 많이 맞추는데 이렇게 연세대학교 추천형에 쓸 만큼 내신이 되지만 3합 7, 8이 어려운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최저 맞추는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 마지막까지 최저 끝까지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미리 발표했던 거에는 교과 전형의 추천 선발 결과를 최종 등록자의 90컷까지를 안내를 했어요. 최종 등록자의 90컷. 요거 이제 등급이니까, 등급은 여러분 나중에 환산 점수로 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등급 자체가 똑같은데 환산 점수 엄청 차이 났어요. 왜냐면 Z값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급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1.67이고 1.7인데 나중에 환산 점수로 하면은 이 친구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0컷임에도 불구하고 한 1.7, 6, 7, 5, 6 요 정도 범주 안에서 해당하고 있죠. 이 정도 범주.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일단 요 정도 내신 범주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의 내신 범주 먼저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어디 가라든가 환산 점수를 볼 수 있는 그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환산 점수로 최종적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 분석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작년에 전원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올해는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면접이 없어지고 단계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의미가 없는데, 1단계로 5배수로 선발하기 때문에 5배수가 안 된 경우에는 다 전원 면접을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계 탈락자가 없다는 얘기죠. 요때 90컷은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 기준으로 안내해줬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추천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어제 우리가 다뤘던 활동 우수형이랑 오늘 이제 추천형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든 이제 수능 최저를 붙어서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최저 충족 가능성을 이제 보고서는 내가 무조건 이제 화로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교과 최저로 맞췄고 어차피 양쪽에서 최저를 다 맞출 상황이라면 내가 내신이 아주 유리하지 않다면 그냥 화로로 넘어가야지 하는 1점대 중후반 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에 대한 영향으로 올해 화로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내신 컷도 조금 더 높은 친구들, 내신 컷이 높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올해 연세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목표로 하고 계신 고3분들 뿐만 아니라 저학년 분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점수, 원점수 1점까지, 그 다음에 활동 수준 끝까지 충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4-2025 연세대학교 비교분석 설명이었고요. 제가 필기한 자료는 또 우리 학종실전반 회원님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올려둘 테니까요. 필기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또 지원 전략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Yeah, 2, 3, 4.